네, 이번 시간은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취업에 필요한 경제 상식 알아보고요. 또 경제 관련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죠. 테스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네. 예. 또 가계 부채도 좀 심각하고 소비도 떨어지고 있고 각종 그 경제 지표가 다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 이럴 때 좀 우리가 볼 때는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인 문제긴 한데 많은 대안을 그래서 끊임없이 내놓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런 대안들이 미봉책 같아요. 이게 좀 세게 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뭘 그렇게 세게 나갑니까? 아니, 그동안 너무 약하게만 하니까 좀 더 정부가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된다.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단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는 거죠. 어떤 약을 쓰면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을 쓰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고전주의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장 경제에 좀 맡긴다 뭐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네. 좀 정부가 개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게 나가달라는 것은 좀 보이지 않는 손만 믿지 말고 좀 보이는 손을 보여달라 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이제 부작용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럼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게 관련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어떤 실패했다 이런 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어떤 그 작은 정부, 큰 정부하고도 또 관계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얘기를 하려면 자유를 강조했던 고전 경제학 그 이후의 그렇습니다. 상황을 예. 좀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심은 이제 고전학파. 네. 이제 현재까지 이제 시장 경제 이론을 같이 지탱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가장 골자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시장을 자율에 맡기면 유효성이 높아진다. 복지도 더 커질 것이다 했고요. 또 하나는 세의 법칙. 만들어 놓으면 물건은 팔리게 돼 있다. 이런 이론이었는데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이 일었습니다. 대공황은 말 그대로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대개 이제 수요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이게는 거품이 좀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10년, 20년도 결국 이제 부동산, 자산 가격에 거품이 꺼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 대공황은 금융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한 블랙 먼데이 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경제학자 스타가 바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케인스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자율, 공급과 수요의 원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궁극적으로는 작용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이제 케인스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케인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 그렇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다른 환자들이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한결같이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급박한 환자가 있으면 급박한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뭐 링거를 꽂을 일 있으면 링거를 꽂을 일을 해야 의사 역할이지 결국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율도 중요한데 시장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수요가 공급이 완전히 붕괴됐을 때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명 수종 자본주의, 시장에만 맡겨라 하는 것보다는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케인스가 본 것은 크게 두 가지 골자입니다. 하나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효 수요는 실질적으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크겠습니까? 수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죠. 일자리를 줘서 급여를 제공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완전 고용. 이건 이제 케인스의 관심사였고요. 이루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 아니면 금융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많은 지지자리에 따라서 케인스를 따른 이제 케인스 학파 이런 것도 생겨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학점입니다. 케인스가 나오는데 케인스 하면은 저축의 역설이라는 것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약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얼마 전에 뭐 저축액은 역대 최고다 이런 그렇습니다. 기사도 봤거든요. 저축의 역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말기에 실학자 박재가의 우물론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우물의 물도 우리가 계속 퍼써야 깨끗한 물이 계속 고인다 이런 얘기죠. 네. 저추액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듯 맞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역설 아니겠습니까? 자,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맞는데 이 하나가 전체가 됐을 때는 틀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은 한 개인이 저축을 하면 가계가 안정되고 미래도 보장되는 좋은 점이 있죠. 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저축만 한다고 하면은 국가, 사회 전체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좀 소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드를 옛날에 어려울 때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 때 잃어버린 10년, 20년 때 일본 정부가 쿠폰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진작시킨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소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참 저축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의 역설. 저축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해가 될 때가 많다. 돈이 안 돌고. 그렇습니다.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공황 이후에 이제 그 케인스의 주장,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경제 이론의 어떤 그 주류를 좀 형성하게 되는 건가요? 주류는 형성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케인스 이론은 네. 루스베들 대통령이 3선을 했는데요.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효소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을 극복했다는 진단도 있고 또 시장 경제학자들은 놔뒀어도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엇갈립니다만은 자, 이런 이제 케인스 학파가 주류를 이루다가 1970년대 들어오면은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가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오르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물가는 이제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경기도 좋지 않으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아주 최악의 경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제 다시 수종 자본주의자들, 진짜 신자유주의자들이 자 봐라. 케인스가 얘기한 것이 바로 시장에 맞는 맞지 않는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 맡겨둬야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세력을 더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정치 철학자이기도 한 하이에크,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 하이에크는 모든 계획 정리를 철저히 반대해서 시장에 맡겨라. 시장을 믿고 맡기면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부도 커지고 개인의 자유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렇게 있고요. 또 미국의 프리드먼 학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시장 경제, 자유를 굉장히 옹호한 또 통화 경제에 있어 통화를 굉장히 주장해서 말하면 시카고 학파라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이나 시카고 교수진들이 이런 신 자유주의를 주장해서 이 학파를 많이 형성한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도 이때 나왔습니다. 네. 이름도 풀이네요. 자유주의라서. 예. 자, 시장의 자율성에 맡겼더니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더니 또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요. 네.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또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위원님? 자, 이제 21세기입니다. 네. 21세기로 넘으면 뭐가 맞다, 뭐가 딱 주류다. 이게 좀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정의가 좀 애매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21세기 들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이후다 그랬습니다. 자, 근대는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과학에서도 정리가 됐고요. 철학에서도 나름 체제가 잡혔고 하는데 21세기 오면 건축이나 문학, 예술, 드라마, 경제 같은 데서도 하나의 큰 핵심적인 어떤 그 주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시대. 이게 개성이 더 중요시하는 그렇죠. 시대. 이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경제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해지니까 경제학도 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면 큰 정부, 작은 정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과연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딱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정부는 말 그대로 케인스처럼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면 항상 성공하느냐? 네. 그러지는 않는 거죠.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자, 정책을 펴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현장성을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방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영국의 행정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자, 공무원의 수는 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이 늘어난 계속 현상이 늘어나죠. 나타난다. 네. 왜 그럴까 하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 동료한테 내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아랫사람을 두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을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동적으로 또 사회관계가 되니까 소통을 위한 어떤 조직이 또 생겨나고, 조직이 생겨나면 다시 인력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일이 늘어나던 적던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한다.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반대로 시장이 되면 맡기면 모든 게 또 해결이 되느냐? 또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또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는 어떻게? 맡겼더니 실패한다. 숫자는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3자가 거기에 따라서 혜택도 보고 손해도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어떤 집안에 자기 개인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네. 남들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3자들은 지나가면서 저녁에 환하게 다닐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폐수를 하수에 흘려보냈습니다. 이 폐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요. 3자 나머지 주민들은 당연히 그 폐수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독과점입니다. 시장 진입장벽만 독과점 같은 현상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배제성, 비배제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공재 같은 경우는 배제성, 비배제성이 없는 겁니다. 배제성, 비배제성 쉽게 말씀드리면,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이 환영이 됩니다. 내 소유권이 되면 남에게는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배타성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데 제한을 받는 것이죠. 네. 이런 것 제한이 없게 되면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공원 같은 데서 막 버리고 막 써서 말 그대로 막 공동상이 민둥상이 되는 그런 내게 현상들이 아니니까 생겨나는 아껴 쓰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시장의 실패를 낳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이 역사를 알아봤는데, 한국경제신문 테스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녹아내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한국경제신문 테스트 기출문제입니다. 네.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종 발생한다. 다음 중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네. 1번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2번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 3번 시장에서 단 한 기업만이 특정 재화를 공급하고 있다. 4번 재화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5번 신종 독감 예방 백신 값이 너무 비싸 접종률 저하로 독감이 급속하게 퍼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5가지 보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중에서 거리가 먼 걸 고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시장의 실패는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뒀더니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하는 네. 얘기죠. 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렇죠. 어느 독점 업체가 딱 진을 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못 들어오게 하면은 당연히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네. 시장이 실패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뭐 상관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 이건- 기업의 가장 핵심은 네. 이 윤리 추구고요. 어떤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시장에서 단 한 개만이 특정 재화를 공급한다. 바로 말씀드린 독과점은 예, 독과점. 시장의 실패를 낳는 그런 현상이 네, 되었고요. 실패를 부르는 것이고. 예, 재화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시장의 실패입니다. 비배제성. 자, 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신종 독감 예방 백신값이 너무 비싸서 접종률이 저하로 공급이 둔화되니까 이 독감이 급속히 늘어난다.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진입 장벽, 독과점의 피해를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이게 바로 시장의 실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은 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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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리가 먼 것은이 문제였으니까 네. 2번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좋은 지식을 얻어서 아주 배가 부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기만 하고 그냥 끝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예. 어떤 경제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또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실패, 시장 실패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한국경제신문 신동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